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싱가포르 테마색이 자 5위에 5,600억 규모의 블록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죠. 6시 전에 나와서 시간에도 지금 셀트리온이 하락을 하고 마쳤는데요. 자 테마색에서 5,600억 규모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을 추진한다. 요 기사가 이제 떴습니다. 자,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이죠. 이 테마색은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제 1965년도에 이제 그 연방에서 독립국가로 하고 이 경제 발전을 하는데 상당히 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1974년도에 설립되었죠. 이 테마색이라는 회사가 이게 뭐 그 말레이시아어로 뭐 호수, 바닷가 이런 뜻을 하는 그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 자산 규모로 거의 6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부 펀드인데요. 여기 자회사 아이온 쪽에서 이제 테마 셀트리온 투자를 예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램시마 개발할 때 이제 자금 조달이 상당히 힘들 때 이 국내 어떤 이제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이제 국내 투자를 하고 사실 장기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0년 그 뒤로 해서 총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셀트리온 쪽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이제 시장에 상장한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이제 블록딜하면서 지분을 낮추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싱가포르 테마색이 셀트리온 쪽에 3,900억,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1,700억 정도, 5,600억. 이미 이제 그 테마색 입장에서는 뭐 한 4천억 정도 셀트리온을 그 투자를 해가지고 뭐 4조에 가까운 이제 이익 실현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원금은 이미 다 나왔고 투자도 엄청 성공한 뭐 10배 이상의 성공을 거둔 어떤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 장기 투자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다시 남아있는 지분 중에서 또 이렇게 그 대규모로 블록딜을 한다는 거죠. 시간에 이제 그 대량 매매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딜을 결정하고 국내외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에 나선다. 근데 조건을 보면요. 그 이날 18만 1,000원에 끝났죠. 장 초반에 또 19만 원대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오후장에 이제 18만 1,000원 빠져 여기다가 또 거의 한 10%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해 가지고 16만 원대, 17만 원대. 원체 자기들의 어떤 보유 단가는 싸니까 보시게 되면 뭐 이 그 당시 초기니까 거의 뭐 지금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 보유 단가가 돼 있을 거니까 뭐 그런 차원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그 종가가 76,600원인데 할인율을 또 받아가 6만원대 이제 중반 정도에 이렇게 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주관사가 JP모건이 들어가 있고 골드만삭스가 돼 있죠. 여기를 보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어떤 공매도에서 항상 창구가 적이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회계 이슈가 이제 정선이 그 관련해서 결정이 났을 때 희한하게 이제 그때 그 목표 주가를 JP모건에서 낮추고 뭐 이랬던 걸 본다고 하면 그 이러한 어떤 이제 그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창구로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좀 어떤 특정한 또 이유의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작년 이제 연말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보면 여기 뭐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러니까 테마색의 자회사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900만 주를 작년 말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6.59%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일정 부분을 뭐 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의 이제 소액 주주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0% 정도 가지고 있죠. 이런 어떤 지분 구조의 차이가 셀트리온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 국민연금도 지분이 좀 줄어져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홀딩스를 제하고 나면 지금 이제 좀 주요 주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지분을 낮추고 있다든지 새로 좀 이제 장기 투자자의 그 의미 있는 이런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줄면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의 어떤 영향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이제 과거에 계속 이제 신규 장기 투자자들 뭐 유치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뭐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회사 좀 신경 써야 될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입장에서도 보면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그 외에 이제 JP 모건 그 계열에서 나왔던 사모펀드인 그 원에퀴티 뭐 파트너즈나 그 OEP2 파트너즈 이런 데들은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요 주주에 그 있어서 어떤 독립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장기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주가의 어떤 변동폭도 줄고 장기적인 어떤 상승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보면 굉장히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어디다가 이 블록딜을 하는지 이 블록딜이 이제 공매도의 어떤 부분으로 악용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 진짜 좀 건전한 어떤 장기 투자자에 간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대비 훨씬 싼 가격에 좀 셀트리온 어떤 장기 투자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좀 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뼈아프죠. 벼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손상 관련되는 부분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가 나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손상 차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업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가치가 이렇게 그 등재되어 있는 장부가보다 떨어진다.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막 있는데 공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생산이나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으면 가치보다 떨어지니까 처리를 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임상을 통해서 자산화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의 요 부분들을 많이 좀 하지요.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떨지 않고 자산화를 할 수 있는 단계를 국내 같은 경우는 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 3상이 개시 승인된 이후에 이제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을 할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을 이제 개시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생동성 시험으로 이 계획이 승인된 시점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제 자산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작년도에 이제 자산한 개발비 현황에서 보면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계가 이제 한 그 500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56억 정도인데 셀트리온 설립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뭐 기타 질환 432억, 케미칼 뭐 100억 요렇게 내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레키로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레키로나가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에는 결정적으로 360억 정도가 반영됐으니까 손상차손의 거의 절반 정도 이상입니다. 이 2020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비로만 1,500억 정도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도에 9월 달에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EMA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이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이 주종이 되다 보니까요. 국내에서는 2월 달에 이제 국내 사용이 중단이 되었고 해외 쪽도 이제 중단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변이 관련되는 이슈로 시장성이 없어져서 이제 손상차손을 반영하고 그 개발비를 감안하면 추가적으로도 이제 이 부분들이 더 반영되니까 비용으로 떨어내니까 실적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도 또 이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해놓고도 사전에 많이 못 팔았던 뼈아픈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당분간 일정 부분 주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이제 뭐 진단키트 관련되는 뭐 리콜 관련되는 부분이 나는데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소식이 더 이제 수급상이나 공매도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진단키트 리콜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셀트리온 USA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진단키트 사업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가 이제 창립 20주년 셀트리온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해계 이슈는 벗어났는데 이제 본업에 관련되는 본질적인 부분과 후속 항체 시밀러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좀 충족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어떤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올해 이제 합병 이슈까지 잘 벗어나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흐름이 되기를 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면요. 시간에가 이제 5.5% 빠져가지고요. 예, 다시 또 17만원대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 기간이 그동안의 순매수 흐름을 2월 달부터 계속 이어왔던 부분을 이제 매도로 바뀌었고요. 자 외국인도 10만 주 매도 그 다음에 개인은 이제 그 금요일 이후 오늘 또 샀고요. 공매도가요. 예, 다시 또 16.42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로 다시 이제 빼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5.81, 제약 같은 경우도 4% 빠지면서 이 19만원대의 어떤 기술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만 사실하고 다시 또 이제 이 17만원대 어떤 이 음봉의 어떤 저점에서 어떻게 될지가 이번 주에 또 흐름을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간외로는 이제 그 가격까지 다시 또 내려갔기 때문에요. 이번 주 주간 단위로는 저 흐름에서 지지 여부를 해주느냐 여부를 또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어떤 라인이다. 그래서 자, 이 그동안에 좀 만들어 놨던 19만원대의 어떤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난주에 넘어가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후행적으로는 그랬기 때문에 저랬을 것 같다. 지난주에 어떤 흐름들 이 부분들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7만원대의 어떤 지지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이번 주에 좀 확인하시면서 이 부분들의 해소가 이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되려면 어떻게 이제 할인율이 이제 기존 단가보다 한 10% 가까이 밑단이니까요. 어떤 이제 투자 주체가 받아가느냐가 상당히 이제 그 관건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